자, 먼저 분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1페이지.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계하여 아래의 각 계정에 전기하시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계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월 1일 날 현금 200만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했습니다. 무엇을 출자했다? 집에 있던 돈을 회사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 항상 분계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차별에 뭐가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오겠죠.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얘를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하니까 출자해서 영업 시간은 뭐라 한다? 자본금이라서 자본금. 레벨의 자본금. 금액은 200만 원. 자, 그래 분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하고 원래 옮겨줄 정책인데 분기 설명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3일날 영업용 비품 3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주겠습니다. 비품을 구매했으니까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대금 뭘로 지급했다고요? 현금 지급하다. 현금 3. 항상 분기하실 때 자릿수 맞추는 거 신경 써. 어? 자, 다음 6일자 갑니다. 상품 45만 원 매입하고 대금 중에 25만 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을 했어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별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45만 원. 45만 원 매입했고요. 매입하고 대금 중에서 얼마만큼은 25만 원만큼은 현금을 지급했어요. 레벨의 현금 25만 원 하고 잔액은 뭐 했다고요? 외상을 했습니다. 뭐 한다? 외상 매입금. 매입금. 다음 11자 갑니다. 거래처에서 현금 80만 원 차입했습니다. 차입이 무슨 말이다? 빌려오다. 현금 빌렸어요. 차별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만큼요? 80만 원. 대별에 뭐라고 그래요? 이 돈을 단기 차입금. 날짜는 없지만 단기라고 가정하자 그랬습니다. 대별 단기 차입금 80만 원. 다음 날짜 12일로 갑니다.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10만 원. 뭐 준 거예요? 외상 매입금 값입니다.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다음 날짜 15일 나왔습니다. 원래 가격 20만 원짜리 상품 원래 27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 받았습니다.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어느 변에? 대변에 상품 나갑니다. 원래 가격 얼마짜리라고요? 20만 원짜리.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27만 원에. 얼마 벌었어요? 7만 원. 뭐라 한다? 오케이.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7만 원만큼 발생합니다. 대금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받았어요. 자,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한 달 동안 거래가 이만큼 있었다. 이 회사 정상적인 회사? 아니죠. 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한 달 동안 20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판 거예요, 상품을. 맞죠? 문 닫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하루에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사장님이 우리가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 물어봅니다. 뭐라고? 송구나 현금 얼마 남았니? 물어봐 사장님이. 사장님 잠깐만. 현금이 20만 들었고 80만 들었고 20만 들었으니까 총 얼마? 307만 원이 들어서 현금이 30만 원 나갔고 25만 원 나갔고 10만 원 나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계산기 뜯어볼게요.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상품 얼마 남았는데 상품이요 잠깐만요.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상품이 45만 원 들어왔는데 20만 원 나가서 얼마 남았다고요? 25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거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페이지가 뭐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기다려가면 기다릴 수가 안 되겠죠.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게. 그래서 분기했는 거를 하나하나의 계정 과목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집을 만들어 주자. 이런 집을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 부르냐? 얘들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총계정 원장. 다른 말로 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총계정 원장, 분계한 거를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거를 해볼 겁니다.
붕괴한 거를 총계전체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전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다고요? 전기가 아니고 전기한다. 됐나요? 전기해볼 건데 전기하는 거는 그냥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 현금 계정 어느 번 했습니까? 4번 했죠. 원래는 붕괴 하나 하고 난 뒤에 바로 전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붕괴 다 해놓고 하는 겁니다. 현금 계정 어느 번에? 4번 했죠. 그럼 현금 계정 찾아. 현금 계정 어느 번에? 4번에. 날짜는 며칠? 4월 1일. 현금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200만 원 들어왔죠. 계정 과목은 상대방 걸 적어요. 상대방 건 누구? 상대방 이름 뭐라고요? 자본금. 금액은 자기 거 얼마라고요? 200만 원. 계정 과목은 상대방 거. 금액은 자기 거. 자, 다시 한번 볼까? 자본금 어느 번 했습니까? 자본금 대변했습니까? 여러분 작성하는 건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자본금 계정 어느 번에? 대변해. 날짜 며칠? 4월 1일. 계정 과목 누구 적는다고요? 상대방 거. 상대방 건 누구예요? 상대방 거 현금. 금액은 자기 거 얼마? 200만 원.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계정 과목은 상대방 거, 남의 거 적고 금액은 자기 거. 내 거 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요. 비품계정 차변했습니다. 비품계정 차변해. 날짜 며칠? 4월 3일. 계정 과목은 상대방 거 누구예요? 상대방 거 현금. 금액은 자기 거 얼마? 30만 원. 그러면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 봤을 때 비품이 30만 원 들어왔네? 뭐 주고 사왔다고요? 현금 주고 사왔네. 아씨. 현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날짜 며칠? 4월 3일. 계정 가면 누구 거? 상대방 거 비품. 금액 누구 거? 내 거 얼마? 30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노란색으로 좀 적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그냥 흰색을 다 적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습니다. 상품 계정 어느 변에 써요? 차변에.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 며칠? 4월 6일. 계정 과목은 누구 거? 상대방 거. 상대방이 누구? 두 개네. 맞아요. 원래 회계에서는 이 한 칸을 한좌라 부릅니다. 한좌. 상대방이 한좌가 아니고 몇 자라고요? 두 자죠. 맞습니까? 여러 제자를 써서 뭐라 하면 대좌라고 해요. 대좌. 뭐라 한다고요? 대좌. 대좌.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 상대방 계정 두 개 있으니까 뭐라 부른다? 대좌. 그러면 누구 거? 자기 거. 얼마? 상품이 들어온 건 45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상품이 얼마 들었다고요? 45만 원 들었어. 상대방이 제자야. 대응 결제 방법이 두 개이겠네. 자, 다시. 현금 계정 어느 변에?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에 있으니까 6일만 적을게요. 계정 과목 상대방 건 누구? 상품. 금액은 지거 얼마? 지거 25만 원. 여기 실수 많이 한다고. 이 금액이 45만 원 정도 많다고. 다시 외상 매입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날짜 며칠? 4월 6일. 계정 과목 상대방 건 누구? 상품. 금액 누구 거? 내 거 얼마? 20만 원. 무슨 말인지 감이 잡혀요? 자, 다시 가볼게요. 끝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현금 계정 어느 변에? 4변에. 날짜는 4월 있으니까 10일. 계정 과목은 상대방 거니까 단기 차익금. 금액 지거 얼마? 80만. 대변에 뭐 있어요? 단기 차익금. 단기 차익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날짜 며칠? 4월 10일. 계정 과목 상대방 거 누구? 현금. 금액 누구 거? 지거, 내 거. 얼마? 80만 원. 외상 매입금 계정 어느 변에 써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 날짜 며칠? 4월 12일. 계정 과목 상대방 거 누구? 현금. 금액 지거 얼마? 10만 원. 다시. 현금 계정 어느 변에?
배배네. 날짜는 며칠? 12일. 계정과 상대방 거. 외상 메이크. 금액 지가 얼마? 하나. 다시 한번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되는 거니까. 4배네. 현금 27만 맞습니까? 현금 계정 어느 배네? 4배네. 날짜는 며칠? 15일. 상대방 계정 감목은? 오케이. 이게 제자라고. 금액 지가 얼마? 27만 원. 상품 계정 어느 배네? 4배네. 상품 계정 4배네. 날짜는 4월 15일. 상대방 계정 감목은? 현금. 금액은? 그는 20만 원. 마지막으로 상품 매출이 계정 어느 배네? 4배네. 날짜는 4월 15일. 계정감 상대방 거 현금. 금액 지가 얼마? 10만 원이에요? 7만 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전기라고 했죠. 공개한 거를 총계정 원장에 전개를 하는 이유는 전기하고 난 뒤에 봐요. 사장님이 오늘 날짜 물어봅니다. 송구나 현금 얼마 남았니? 물어보고 얼마 나왔다고요? 307만 원 들어와서 얼마 나왔어요? 65만 원 나갔네. 빼면 차액만큼 남았겠죠. 바로바로 가능하겠죠. 상품 얼마 남았니? 상품요 45만 원 들어왔는데 20만 원 나왔으니까 얼마 남았다? 25만 원 남았네요. 바로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걸 뭘 한다? 총계정 원장으로 갑니다. 자, 이 붕괴하는 거하고 총계정 원장은 상당히 중요해요. 얘들 두 가지를 우리가 붕괴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부르고, 이게 총계정 원장, 이 두 가지 장부를 우리가 주요부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회계에서 쓰는 장부 중에서 주요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붕괴장과 총계정 원장.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 분명히 기억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뭐도 중요하냐? 위에 32페이지 오시면 추정이라고 나옵니다. 추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거꾸로 한번 가보자니 거꾸로. 자, 이게 추정이라고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거래를 추정한다. 이 거래를 붕괴해라는 거를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게 아니고 총계정 원장이 되는 거 거꾸로 본다는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짝대기 하나 꺼주고 위에 있는 계정감은 이쪽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차변과 대변을 나누면서 그럼 붕괴하면 차변 뭐 있다고요? 현금 200만 원. 대변 뭐라고요? 자본금 200만 원. 이게 붕괴 추정.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단기 차익금 요거 추정해 봅시다. 추정하면 단기 차익금이 어느 변 온다고요? 대변 온다고. 차변은 뭐라고요? 현금 80만 원. 대변 뭐라고요? 단기 차익금 80만 원이라고. 이게 추정 다시 한번 가봐요. 추정하는 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론으로 문제 풀 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폭의 차변을 추정하면 이렇게 온다고. 이게 차변과 대변 나누세요 그랬죠? 그럼 차변이 뭐가 온다고? 비품 30만 원. 대변 뭐 온다고요? 현금 30. 이걸 뭐라 부른다? 추정이라고. 붕괴했는 거를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거를 전기라고요. 전기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붕괴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건 뭐라 한다? 추정한다. 추정하는 게 여기서 한번 설명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계정 과목인데 추정한다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짝짝이 하나 꺼주고 계정 과목 이걸 옮겨서 하면 돼요. 옮겼을 때 얘가 뭐라고요? 차변 대변 나오는 선이고 왼쪽은 차변 오른쪽 대변이잖아요. 차변은 뭐라고? 현금 200. 대변 뭐 온다고? 자본금이 땡겨져 온다. 자본금 200. 이렇게 하는 걸 뭘 한다? 추정이라. 알겠습니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페이지 32페이지에 추정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3페이지. 장부였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서 위한 지면을 장부라 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지면이다. 종이 쪼가리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뭐 나왔습니까? 주요부. 주요부에 장부 중에 주요부에 뭐가 있다 해놨어요? 붕괴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 오늘 했던 붕괴를 하는 장부인 붕괴장과 총계정 원장. 줄여서 원장이라도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다. 붕괴장 한번 보세요.
거래 내용을 발생한 순서대로 분계를 기입하는 장부이다. 그냥 이게 분계는 거 모아놨는 장부. 한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볼까요? 분계장에서 분계한 것을 각 계정 과목별로 전기하여 옮겨서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계정이 있는 장부로 원장이라고 한다. 얘를 뭐라 한다고요? 총계정 원장. 얘를 뭐라 부른다? 주요부. 되었나요? 자, 그 외의 장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보조부라 부릅니다. 보조부. 보조부라는 것은 주요부를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겠죠. 자, 이 중에서 뭐가 있고, 보조 뭐가 있고요? 기입장이 있고, 보조 기입장이라는 장부도 있고, 뭐도 있다? 보조 원장도 있다. 이랬어요. 보조 원장도 있다. 근데 보조 기입장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보조 기입장의 편 볼까요? 총계정 원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중요 계정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한 장부이다. 현금 출납장, 돈 들고 나가는 증거, 당좌예금 출납장, 당좌 예입되고 인출되는 장부, 매입했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듣는 매입장, 매출할 때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듣는 매출장, 바드럼 기입장, 지급금 기입장 등등등. 이외에도 종류 많습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어차피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조기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기에는 조금 빈도수가 약해요. 안 물어봅니다. 이때까지 저도 아직까지 회계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적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조 원장. 각 계정들 중에서 세부적인 종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적인 종류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기 위한 장부이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회계한 지 얼마 됐다고. 그죠? 자,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상품 재고장. 이 장부는 나중에 가면 배우는데요. 상품 재고장의 장부는 좀 특이한 장부예요. 왜 특이한 장부라 얘기하느냐? 원래 거의 모든 장부들은 다 대부분 다 어디에 있다? 사무실에 있겠죠. 장부들은 거의 대부분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 이 상품 재고장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얘는 창고 앞에 걸려 있어요. 창고 앞에 장부를 걸어놓고 얼마만큼의 상품이 들어왔는지, 얼마만큼 상품이 창고에서 나갔는지, 창고에 재고가 얼마 있는지 파악하는 장부. 그걸 뭐 한다? 상품 재고장이라고 그래요. 자, 뒤에 보면 거래처 원장이 됐습니까? 원래는 거래처 원장이 아니고 원래 뭐냐 하면 매출처 원장이라고 했어요.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상 매출금이 상점을 모아놓는 상점을 뭐라 한다? 매출처라 얘기해요. 즉 외상 매출금은 돈 받을 거잖아. 돈 받을 게 누구한테 얼마만 받을 거 있는지 그거를 적어주는 장부. 이걸 뭐 한다? 매출처 원장. 또 뭐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매입처 원장이라고 했어요. 매입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라는 것은 뭘 갖고 얘기한다? 외상 매입금이 있는 게 누구한테 얼마만큼 받을 게 있느냐, 줄 게 있느냐, 그걸 적어준 장부를 한다. 매입처 원장이라는 얘기예요. 매입처 원장. 이러한 장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품 대장 등이 하는데 비품 대장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시험 치면 보통 어떻게 나온다? 사지선 다형으로 나와요. 자, 비품 대장도 있긴 있다 그랬는데 비품 대장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못 봤어요. 비품 대장은. 있긴 있다 그러니까 적어놓는데 실제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보조 원장이 뭐 있다고요? 상품 재고장. 또 뭐 있다? 매출처 원장. 또 뭐 있더라? 매입처 원장. 이 정도 있더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주요부에 당연히 분계장과 청구 원장이 있다. 다음 중 주요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론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결산이라고 있는데 이 결산은 지금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이거 안 찍어도 되나요? 자, 자, 어, 자, 애들이 결산 파트는 크게 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결산이란 것은 1년 동안 돈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그걸 체크해 보는 장부를 뭐라 한다? 결산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사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사했을 때 언제 결산한다? 12월 31일. 요때 내가 결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결산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올해에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얼마만큼 썼느냐 알아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따라요 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와요. 발생주의 원칙이랑 무슨 말 하면요.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먹기 힘들 건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말 결산이 발생해서 당기 순이익이 10억이 발생했어 합시다. 그럼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맞나요? 근데 그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10억이라는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많이 만들면 돼. 수익을 줄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팔아는 상품을 다시 주세요. 제가 원래 돈 많이 벌었어요. 팔았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다는 소리고. 그럼 수익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뭘 늘린다? 비용을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10억이라는 우리가 순이익이 발생했다. 계산해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10억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만약 하면 자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 파악해 보니까 먼 친척이 있네. 나랑 먼 친척이 있으니까 먼 친척한테 뭐 한다고요? 월급 얼마 받나 물어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연봉이. 어차피 먼 친척이 계속 우리 회사에 뼈를 묻을 거야. 5천만 원 곱하기 20년 얼마 나옵니까? 20년치 월급 미리 줬부지. 세금 줄 바에야. 그러면 비용이 급여라는 비용이 10억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급여라는 비용이 10억이 발생해버리면 그럼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되겠죠. 세금 내야 안 내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장사하는데 또 단기 순이익이 10억이 또 발생했어요. 자, 또 10억에 대한 세금 내려고 하면 세금 내기 싫어. 한 4억 정도로 세금 내야 되는데 내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친척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 그 건물을 임차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임차해갖고 집세를 30년치 미리 줘버리지. 그럼 또 당기순이익이 제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똑똑한데. 당연히 세금 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이 발생주의. 발생주의라는 것은 단기에 발생한 수입과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단기 것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먼 친척한테 원래는 1년치 연봉은 5천만 원만 줘야 되는데 내가 10억을 줬다 하더라도 그 줬는 10억 중에서 얼마만큼은 9억 5천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당연히 그 비용을 못 잡겠죠. 그럼 비용으로 못 잡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재계산을 해야 된다고. 언제가 되면? 결산이 되면. 그래서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뭐가 한다 하다 컴퓨터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런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회사마다 회계 처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냥 편하게 이래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에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통 얼마씩 줘요? 한 달씩 줍니까? 1년치 보통 주죠. 1년씩 자동차 보험료를 주면 나는 그 보험료가 다 원래 줬으니까 원래 비용으로 다 인정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험료를 주고 나면 원래 발생했는 비용만 원래 걸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거는 비용이 아니라고 해서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거 갖고 우리 뭐라 한다? 발생주의라. 이러한 미묘한 것들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회계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어렵다는 얘기. 그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는 뭡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 것만 회계 처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발생주의라는 걸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을 다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회계의 기본적인 처음부터 시작까지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 결산을 합니다랑까지 대충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배우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달라져요.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현금을 받다, 현금을 지급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딱 명료하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계정 과목 자체의 뜻이 깊어져요. 즉, 우리가 현금을 배웠다 하면 이때까지 분기할 때는 다 현금을 받다, 현금을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현금 안에는 뭐도 있고 통화도 있고 통화 대응증권도 있다고 그랬죠. 이 통화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화폐. 통화 대응증권은 뭐라 했어요? 통용되는 화폐, 즉 현금을 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말은 뭐냐 하면 한 번 들었다 해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공부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안 되는 파트. 이 파트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던데 뭐 이런 파트가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이해하면 나중에 몇 점 나와야 돼요? 100점이 나와야겠죠. 시험 치면 다 100점이 나오는데 다 100점 나온다 안 나온다? 다 100점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예의 없이 인간미 없이 100점 맞으시면 가끔씩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도 한 92점대 정도 나옵니다. 10점대는 보통 나오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일단 해봐. 들어보고 난 뒤에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읽어보고 자꾸 문제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요.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요. 뒤에 가면 또 합니다. 한 번 더 나오고 그 뒤에 가면 또 나오고 그럼 그때 가서는 우리가 지금 이 기초 파트 책을 보고 난 뒤에 다음 뭡니까? FAT 2급 들어가겠죠. 2급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해요.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FAT 1급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또 공부해요. 반복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거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때까지는 너무 급박하게 자기 실력을 만드시라고 너무 애쓰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 단 뭐는 해야 된다? 복습은 하셔야 돼요. 참고요.